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촌해양입니다. 자, 2022년 3월 1주차 해외선물 경제 캘린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내용 한 번에 정리하면서 이해도를 조금 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오펙 회담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펙 관련해 갖고는 감산에 대한 완화가 좀 진행 중인데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발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유가가 이제 $100 돌파가 들어갔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장기화로 들어갈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 같이 체크하도록 하고, 미국 쪽 통화 정책은 사실상 이제 0.25%로 좀 가다가 잡히는 상황 내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체크할 만한데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미 기존에 지난달 2월 CPI 관련해 갖고 7.5% 뜨고 추가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이 4회 이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파월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최근 1월부터 많이 하락했죠. 다들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시장이 바닥이 언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바닥권 거의 다 왔다 라고 해서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13,000에서 13,500 레벨링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1월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바입니다. 지금은 첫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작 전 국제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러한 시장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분이에요. 지금 체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죠. 미증시가 최근에 하락적인 요인을 계속적으로 가한 거는 최근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추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기억할 수 있죠. 물가는 안정화에 들어가는 상황 내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급등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하락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실질 금리에 의한 증시에 대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했던 바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가 사태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원자재가 얼마나 장기화에 들어가냐에 따라 이제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물가는 이제 CPI 지수가 아니라 BEI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BEI가 계속적으로 상단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실질금리가 하락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멈돌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재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증시로 다시 돈이 쏠리니까. 굉장히 간단한 이치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초록선이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실질금리 상승 추이가 멈추게 된다. 이는 증시에 대한 재반등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는 요소죠. 지금 시장 상황을 모두 봤을 때 3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물가가 유지되는 여건이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상단 재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바예요. 1월, 2월 증시 하락적인 요소에 의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상승에 대한 밸런스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원자재예요. 원자재가 최근 추이가 $100 돌파가 들어왔는데 과거 유가 관련해갖고 돈바스 전쟁이죠. 2014년. 이 부분을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장기 유가가 유지가 됐어요. 최소 5개월 장기 유가가 유지돼 왔다. 이 부분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장기화에 되냐 이 부분으로 좀 판단하는 반대, 오늘 유럽 쪽에 대해서 뱅크런이 좀 들어갔죠.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바로 중단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장기화에 대한 영향으로 유가도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WIFT죠. 이 부분 관련해갖고 제재가 오늘자로 들어갔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7개월간 높은 가격 레벨링을 유지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유가가 이 채널 링 구조 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94 한번 하락에 대한 랠리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고유가에 대한 부분은 과거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퓨전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고물가가 유지될수록 시장의 증시에 대한 영향은 상승 기반으로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갑작스러운 내용과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슈거리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모멘텀에 대한 부분, 지금 긴축에 대한 영향만 판단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가 2600선에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파월 의장 그리고 오펙 회담 그리고 미 고용 보고서 남아 있지만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왜냐면 고용 보고서랑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멘트는 3월 통화 정책 회의 전 영향권인데 이미 3월 FOMC 통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다 시사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펙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에 대한 영향권을 발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과값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고유가를 유지하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더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캘린더에 의한 시장 영향은 굉장히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긴축 전에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지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눈에 보이는 궤도가 굉장히 큽니다. 3월부터 증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